오늘은 프랑수아즈 1세가 총애했던 양의 탈을 쓴 여우 안드 피셀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드 피셀루는 에일리의 영주였던 아드리앵 드 피셀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피카르디의 오래된 귀족 가문이었지만 안이 태어났을 때는 보잘것없는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모친이 일찍 사망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안은 계모 마들렌 밑에서 완벽한 귀족영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문학의 취미와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리스, 라틴 문학 외에도 다양한 예술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시나 운문을 짓는 것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안은 1522년 이전에 궁정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프랑수아 1세의 어머니인 사보이의 루이즈의 시녀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1522년 그녀는 궁에 들어가 이듬해에 국왕의 어머니인 루이즈를 모시는 시녀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루이즈의 밑에서 고상한 기품과 남성을 유혹하는 세련된 기법을 다시 익혔습니다. 루이즈의 치밀한 계산과 배려 덕분에 아는 포로의 몸에서 풀려난 국왕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푸른 눈에 눈부신 금발, 또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매의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다분히 자기적인 것이었지만 그녀는 천사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병영에서가 풀려난 프랑수아 1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카를 5세의 고모인 마르가레테와 프랑수아 1세의 어머니인 루이즈가 협정을 체결해서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어린 시절 프랑스 궁정에서 살아서 루이즈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마르가레테의 마지막 남편이 바로 루이즈의 남동생이기도 했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마드리에서 되돌아온 뒤 안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녀와 연인관계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수아 1세에게는 이미 공식 정부인 마담 드 샤토브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여인은 국왕의 총애를 두고 다퉜습니다. 아마도 마담 드 샤토리앙을 좋아하지 않았던 프랑수아 1세의 어머니 루이즈는 안이 아들의 정부가 되길 바랬을 듯합니다. 어쨌든 1528년 마담 드 샤토브리앙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면서 궁정에서 은퇴하여 안은 이제 국왕의 공식 정부가 됩니다. 안은 다른 많은 프랑수아 1세의 연인들처럼 지적이었으며 위트 있었고 예쁘고 밝은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안에 대해서 아름다운 여성 중 가장 많이 배웠으며 많이 배운 여성 중 가장 아름답다 라는 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안은 그녀의 선임이었던 마담 드 샤토브리앙보다 궁정에서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그녀를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533년 프랑수아는 안을 팡티에브르 백작인 장사세 드 브로스와 결혼시킵니다. 장사세는 안과 결혼하면서 에탕푸 공작 지위를 하사받았고 안은 이제 에탕푸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시인 마로에 따르면 그녀의 안색은 매우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그윽한 푸르른 눈빛에 잘 어울리는 따뜻한 색조 화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안은 순진무구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당차고 야심만만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행동은 자기적이고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두뇌가 매우 영민했던 그녀의 소원은 바로 마담 드 샤토브리앙을 누르고 자신이 국왕의 총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담 드 샤토브리앙이 국왕과 합류하기 위해 뒤늦게 보르도에 당도했을 때 그녀의 새로운 연적의 이런 의도를 곧 눈치챘습니다. 결국 1528년 안드 피셀루는 나이든 마담 드 샤토브리앙을 보기 좋게 누르고 국왕의 제1총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새로운 연인 관계는 국왕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드디어 그토록 소원하던 국왕의 정부가 된 안은 미모와 지성으로 한껏 명성을 날렸습니다. 안은 자기 애인인 국왕에게 자기 의사를 교묘하게 관철시키는 영악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국왕을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을 내놓고 국왕에게 그것을 경청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안은 신체적 용모보다는 지성으로 프랑수아 1세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궁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궁정으로부터 존경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코 궁정에 기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저택에 문인을 초대하여 그들을 특별히 잘 대우했습니다. 안드 피셀루는 디안 드 푸아티에라는 또 다른 막강한 경쟁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디안은 당시 왕태자였던 20세의 청년 앙리 2세의 정부였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안은 국왕과 왕태자를 동시에 조종할 줄 아는 디안을 매우 위험한 여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녀는 디안을 제거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안은 결코 국왕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국왕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할 줄 알았고 끝까지 애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브랑톰은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만일 국왕이 에탕푸 부인에게 그다지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녀 역시 국왕한테만 정절을 지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안드 피셀루는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수아 1세는 결코 국사와 남녀의 정사를 혼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는 프랑수아 1세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1534년 프랑수아 1세는 정부인 안드 피셀루를 장 드 브로스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추방당한 가문의 아들이었던 장은 이 결혼을 몹시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국왕의 애첩과 혼인을 한덕택에 브레타뉴 지방의 실지를 도로 회복했습니다. 국왕은 이 부부에게 애탕푸 100명을 하사했습니다. 이 100명은 1535년에 공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안드 피셀루는 애탕푸 공작 부인이란 칭호를 얻게 됩니다. 프랑수아 1세는 이 부부에게 아주 관대한 태도를 보였고 장을 브레타뉴 지사로 임명했습니다. 국왕은 정부의 남편을 멀리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칭호를 하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국왕은 안드 피셀루에게 뇌동의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녀는 국왕의 이러한 각별한 총애 덕분에 클레망 마로 같은 예술가들의 후원자로서 자신의 명성과 입지를 굳혔습니다. 1539년 아는 자신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자기의 라이벌인 디안 드 푸아티에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디안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디안은 독실한 가톨릭 지지자였던 반면에 아는 스스로 신교도임을 자처하면서 서정시인 클레망 마로 같은 이들과 함께 칼뱅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의 정부로서 안의 궁정 내 지위는 확고했으며 특히 프랑수아 1세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녀의 프랑수아 1세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고 그에 따라 그녀의 권력 또한 강력해집니다. 안은 이런 권력을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충실하게 사용합니다. 외삼촌인 앙투안을 추기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직자였던 형제 3명을 모두 주교로 만들었고 자매들은 수녀원장으로 만듭니다. 또 미혼이었던 여동생에게 좋은 혼처를 알아봐주기도 합니다. 1545년 프랑수아 1세는 바돈의 주교로부터 빼앗은 많은 공토를 장 드 브로스 안드 피셀루 부부에게 하사했습니다. 안은 정치 생활에 관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프랑수아 1세가 사망할 무렵에 그녀는 카를 5세에게 국가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미래의 국왕 앙리 2세의 정부였던 디안 드 푸아티에와의 위험한 경쟁 관계가 이처럼 대외 정책에서도 불미스럽게 표출된 셈입니다. 또 아는 왕태자 앙리 2세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위해 아는 카를 5세와 영국왕 헨리 8세에게 중대한 국가기밀을 넘겼습니다. 또한 프랑스 군대의 행군까지도 적국에게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저지른 짓이 소문을 빠르게 퍼지도록 조장한 장본인은 바로 디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의 이러한 돌출 행동을 미리 알고 있었던 프랑수아 1세는 샹보르성의 벽에 닿음과 같이 한탄스럽게 기술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여성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지. 국왕은 이 사건에 자기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일을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수아 1세의 아들 앙리는 가끔씩 폭발적인 분노를 아버지에게 터뜨리곤 했습니다. 아들의 이런 행동이 디안 때문이라 생각한 프랑수아 1세는 디안이 몹시 못마땅했으나 그녀를 절대로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신의 후계자인 앙리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쟁 상대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던 디안은 프랑수아 1세에게 용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안을 처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왕은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셈이었습니다. 그녀가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았던 재산과 보석은 거의 압류되었으며 자신의 공명으로 좌천되고 그녀의 보호하에 있던 사람과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안을 거의 18년 동안이나 브레타뉴 지방에 있는 성에 유폐시켰습니다. 1576년부터 그녀는 자기 성의 신교도들의 수장들을 하나둘씩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은 오래 장수했습니다. 1547년 국왕 프랑수아 1세가 사망하고 1559년 앙리 2세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1566년 자기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디안 드 푸아티에의 죽음까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1580년 가을에 미인 중에 가장 학식이 높고 학식 있는 여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높이 추앙을 받았던 이 여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앙리 2세가 사망하고 디안 드 푸아티에도 몰락하면서 아내 남편은 다시 에동푸 공작 지위를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안은 반역자라는 오명을 없애길 원했는데 앙리 3세 때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이탈을 쓴 여우 같은 반역자 안드 피셀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